안녕하세요. 심춘보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순천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에 재직 중에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순천대학교 입학 전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진행되는 온라인 비대면 강좌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본 강좌의 주제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앞으로 주차별로 진행될 주차별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는 글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는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을 잘 다루는 능력 정도로 생각하거나 디지털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자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이러한 능력과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현재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역량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포괄성, 적응성, 권한부여, 연결성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연결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국립순천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예비 입학생들에게 해당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오픈 LMS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총 15주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좌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가 현재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렸고 다음으로 주차별 우리가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란 간단히 말해 우리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암호화,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 강력한 비밀번호 생성과 같은 기본적인 보안 관행부터 고급 보안 소프트웨어와 프로토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이버 위협들을 알아보고 위협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배울 것입니다. 3주차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정보의 개념은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텍스트로부터 시각적 데이터를 담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된 미디어, 우편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전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재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뉴스, 스트리밍, 모바일 웹,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한 즉각적인 정보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의 다양한 형태와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를 식별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은 빠르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속도와 접근성, 편리성, 개인화된 경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보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보 과부하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우려, 사이버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가려내야 하는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능력은 모든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할 것은 정보의 출처와 참조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보안, 인증서를 확인하는 능력까지 다양한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우리는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자신과 커뮤니티를 오도하는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4주차는 디지털 에티켓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2주차는 온라인 상호작용의 기본, 규범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정보 사용과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윤리를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불링 방지를 포함한 정보와 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이버 언어는 디지털 통신의 발전으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타이핑 시간을 줄이고 풍부한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언어는 익명성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온라인 상호작용의 기초인 네티켓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문해력의 강화와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디지털 에티켓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현재 필수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에티켓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존중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자신이 타인을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5주차는 디지털 역량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현대 기술의 다른 주요 영역의 개념들을 학습하고 다양한 산업과 어울려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배울 것이며 현재와 미래 직업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진화와 관련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9가지 핵심 기능과 구성 요소를 다룹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AI 리터러시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 직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고 산업 내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6주차는 데이터 시각화와 데이터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는 과정입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그래프와 차트 같은 시각적 요소로 변환하면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특징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해를 깊게 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 구형 방법인 딥러닝과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품질의 인공지능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시각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숫자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가 유용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데이터에는 선 그래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였다면 이를 시각화하기 위한 좋은 그림을 떠올려야 합니다. 좋은 그림이란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청중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좋은 그림을 떠올렸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리기 툴들을 사용하여 화면에 그립니다. 이러한 그리기 도구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단계를 거쳐 우리는 청중들이 손쉽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7주차에는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여러 표현들로 정의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정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사전적, 전통적, 기술적 개념으로 나뉩니다. 인공지능은 지적 수준, 구현 방식, 기능 발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기준을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초 대중의 큰 화제였던 알파고는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술 중심의 세계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IT에서부터 지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며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요컨대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8주차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창의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너레이티브 AI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너레이티브 AI의 활용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분야에서는 그림이나 음악을 창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법을 제안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너레이티브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활용 사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 제너레이티브 AI로 전면 제작한 영화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아 편집 저작물로 등록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2번째로 꼽히는 일로 향후 제너레이티브 AI 저작물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AI 수로 부인은 메인 시나리오를 담당한 심은록 감독을 중심으로 나라 지식정보 산하에 있는 나라 AI 필름이 제작한 AI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부터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등 전 제작 과정에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AI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창출한 대표적인 예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며 빠른 속도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주차와 10주차에는 정보검색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정보검색이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가져오는 과정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정보 검색은 단순히 올바른 데이터를 찾는 것을 넘어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우리의 지식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키워드 선택, 윤리적인 검색 방법, 검색 엔진의 사용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보 검색의 중요성은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지식을 신속하게 찾는 데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은 개인, 기업,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평가하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 검색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지식을 구축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유용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보 검색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는 6가지 슬로건에 대해서도 학습할 것입니다. 정보 검색 기술은 고전적인 책에서 시작해 데스크탑, 스마트폰 등 현대의 다양한 디지털 매체까지 정보 검색의 매개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검색 엔진의 발전은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구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정보를 분석하고 가치를 추출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적인 학습부터 전문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정보 활용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도구를 넘어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강력한 학습 도구입니다. 우리는 구글 검색 엔진을 활용한 검색 방법을 배움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보 검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AI의 챗 GPT를 활용하여 어떻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 배워볼 것입니다. 챗 GP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GPT 3.5와 GPT 4를 통해 언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GPT의 한계를 인지하고 극복한 전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11주차는 빅데이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유추해 보면 대부분 아주 많고 큰 분량의 데이터를 떠올리실 겁니다. 가장 대중적인 빅데이터의 정의는 3V, 즉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를 기준으로 거대한 규모,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빠르게 캐치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는 증거 기반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헬스케어와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의료 분야와 결합하여 CT, MRI 촬영에서 암과 같은 증상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는 2013년에 개통한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경로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분석하여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12주차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이란 주제로 이 주차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의 이해를 목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관계를 살펴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의 자연어와 컴퓨터의 이진 언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도구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는 저급 언어에서 고급 언어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사용자의 이해와 사용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로직과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 화면에서부터 핸드폰, 컴퓨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주차를 통해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학습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주차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정의됩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육, 헬스케어, 부동산, 기업의 원격, 작업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스노우 크래시의 텍스트 기반의 모험에서부터 세컨 라이프와 같은 가상 커뮤니티를 거쳐 사용자가 경험을 만들고 공유하는 로블록스와 같은 포괄적 플랫폼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왜 필요할까요? 현대 메타버스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경계선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는 일상과 직업 활동을 가상 환경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치와 기회를 창출합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우리가 소통하고 창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친구들을 만나고 협업은 AI와 언어의 장벽을 허물며 가상 오피스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주차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에 대해 다룹니다. 2주차를 통해 여러분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본 구성 요소와 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실제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하드웨어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컴퓨터의 기능을 실현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두뇌로서 기능을 지시하고 조절합니다. 여러분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고 개발되는지와 사용자 요구에 맞게 어떻게 맞춤화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일명 OSS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관리와 최적화는 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하며 응용 소프트웨어는 실생활과 직업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는 현대 개발 환경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여러분은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주차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현대적인 컴퓨팅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 가지 주요 서비스 모델인 라스, 파스, 사스를 분석하며 각 모델이 어떻게 현대 기술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일상 속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속도와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속도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결성은 원격 근무지에서부터 글로벌 협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작업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정보의 속도와 연결성은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관점에서 클라우드는 IT 관리와 확장성에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AWS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 접근성과 비용 절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을 보자면 스마트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해졌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자료 접근성을 넓히며 원격 학습을 통한 지식 전달을 개선했습니다. 미래기술 관점에서 보는 클라우드는 AI, IoT, 빅데이터에 기반이 되고, 스마트시티 구축부터 개인화된 헬스케어까지 사회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기술을 함양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